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진행된 2024년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 중에서 여자 단식 결승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결승 경기에는 우리나라의 김금영 선수와 일본의 하리모토 선수가 나왔습니다. 전 시간에도 언급했지만은 이번 2024년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타이, 중국, 홍콩, 우즈베키스탄, 인디아를 비롯해서 2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선발된 200여 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경기는 남녀 단체전과 단식, 복식, 혼성 복식으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이 결승 경기도 5회 3승으로 승부를 결정했습니다. 일회전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 경기를 탁구 전문가 장광일 동주와 함께 보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김금영 선수는 앞서 경기들에서 정말 훌륭한 경기 모습을 펼쳐 보여서 탁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초점을 모았댔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식 경기 전에 여자 단체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 단체전 8강자전 경기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이름 있는 선수로 불리고 있는 중국의 선영사 선수를 이겼습니다. 예. 3대1로 가볍게 이긴 것으로 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단식 경기에 들어와서도 128강에서는 카자흐스탄 선수를, 64강에서는 인디아 선수를, 32강 경기에서 타이 선수를 이겼으며 16강 경기에서 세계적인 탁구 명수 중국의 왕해족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8강자전에서는 한국 선수를 타송하고 준결승 경기에서 중국, 홍콩의 두개금 선수를 이겼습니다. 현재 경기 점수 1대 5가 된 가운데 김금영 선수의 최너키. 네, 한 점 올려서 2대 5입니다. 일본의 하리모토 선수가 1회전에 들어와서 먼저 5점을 올렸는데 그 하리모토 선수의 세계 순위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7번째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는 세계 순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경기가 끝난 뒤 일본 언론은 세계 순위가 없으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라는 글을 올렸댔습니다.
우리나라의 김금영 선수가 이런 점수를 다 회복해서 경기 점수 6대 6이 됐습니다. 네. 일대 5로 떨어졌을 때에는 네. 경기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과연 회복 가능한 것이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것만 봐도 우리 김금영 선수가 그 심리적 조절 능력이 아주 높다는 것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옳습니다. 김금용 선수의 그 특기 하나가 경기 심리를 아주 주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백잔 바로 치겠는데 아쉽게도 바깥됐습니다. 9대 6. 아마 일본의 하리모토도 김금용 선수의 앞선 단계 경기들을 보고 네. 자기식의 분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응 방식도 아마 찾고 이 결승 경기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옳습니다. 일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일회전 경기는 일본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회전 종합 점수 1대 0입니다. 경기 장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회전기를 보시겠습니다. 하리모토 선수의 바로 치기공 바깥, 먼저 김금영 선수가 한 점 올려서 1대 0. 이자 두 번 연속 득점한 것을 보니 예전에 들어와서 김금용 선수의 특수공으로 친 공의 선구점이 오른쪽으로 많이 지향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1회전에서는 그와 반대였습니다. 왼쪽으로 공을 몰아가댔는데 아마 왼쪽으로 몰아보니 하리모토에게 잘 통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2회전에 들어와서 김금영 선수가 연속 점수를 올려서 3대 0이 됐습니다. 김금영 선수가 1회전은 6대 11로 졌지만 그 1회전 경기 과정에 상대 선수에 대한 파악을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리모토 선수의 최너키입니다.
하리모토 선수가 최너피를 바로 구역으로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금명 선수의 뒷면에 붙인 특수고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삼 대 5입니다. 이 탁구에서도 튀노키 공에 대한 그 받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받아치기가 가장 중요한 공정의 네. 하나입니다. 그 받아치기를 잘못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실점으로 네.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네. 네. 김금용 선수가 점수를 올렸습니다. 6대 3이 된 가운데 최너키. 그 전 시간에도 얘기됐지만은 김금용 선수는 평양시 운정구역 과외체육학교에서 탁구 기초 기술을 배운 선수가 아닙니까? 네, 당시 그 학교에는 저경석, 김원실 지도교원들이 네. 학생들에게 탁구를 배워주고 있었습니다. 네, 서로 그 부부가 아니었습니까? 네, 여기서 기초 기술을 배워가지고 횃불체육단에 소환되었습니다. 네. 현재 김금용 선수를 맡아 키우고 있는 감독은 인민체육인 김윤미, 세계선수권대회 단식 3등도 했고 네. 아시아 경기대회 단체전에 참가하여 1등도 하고 또 여러 차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김윤미 감독이 바로 선수 생활 때 지금 김금용 선수와 같은 뒷면에 특수고무를 붙인 이런 체계의 탑법 소유자였습니다. 네. 자기 체계와 똑같은 그런 그 선수를 키웠습니다. 네. 팔 대 5 속점 차입니다. 네, 이 회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김금용 선수가 경기를 침착하게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9대 5. 바깥 10대 5. 네,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2회전은 반대로 우리나라의 김금용 선수가 일본의 하리모토 선수를 11대 6으로 이겼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외국의 통신들은 저서는 선수들이 힘과 속도, 체력 등에서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네. 저서는 탁구 강대국이 하나라고 아. 이렇게 평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체육은 선수 개인의 영예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의 명예를 떨치는가 마는가 하는 그런 경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탁구는 순수 체육 종목이 아니라 국가 문화의 일부분이라고 평하는 축들도 많습니다. 아마 하리모토는 첫 공은 금명선수 외로 구역에 그 다음 공은 반대 구역에 이렇게 지금 전술 체계를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장면인데 모서리공이 아니었습니까? 네, 명백하게 다크판을 스쳤습니다. 네. 잘 받아냈댔는데 마지막 공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예, 멋있는 바로치기였습니다. 예. 한드멀리는 김구명 선수 3대5. 그 김구명 선수는 왼손 가마잡기 선수로서 그 이동 능력도 빠르고 또 그 근거리 방어 능력도 높은 선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 대회에 김금영 선수의 뒷면치기에 의한 그 막기에 대해서 전가들 속에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점수 차이가 한 점 차이로 됐습니다. 이 상구점 변화가 그 김금영 선수를 경기 과정을 보면 아주 뚜렷하지 않습니까? 예. 김금영 선수가 하리모토의 공격에 대해서 첫 공은 자르기로 다음 공은 치기로 했는데 이럴 때마다 공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네. 제 생각에는 현재 하리모토에게 특수검으로 2번 정도의 변화만 주면은 공격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특수 고무라고 할 때 어떤 재질의 고무를 보고 말합니까? 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얘기를 좀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평면 고무를 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속도와 그리고 회전에서 네. 도드라진 고무, 예. 이런 볼록 고무보다 상당한 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 탁구는 다 공격 경기 탁구로 지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수 고무는 지난 시대에서 많이 사용되던 고무입니다. 현재는 방어용의 깎아치기 선수들이 쓰고 있는데 고무가 무르고 그리고 높이가 직경보다 큽니다. 그리고 고무의 재질도 만문합니다. 예. 이것이 상반되는 회전과 속도를 낳는 이런 결과를 냅니다. 김금용 선수가 자기 경기 방식을 잘 살리고 있는 것이 알립니다. (8 대 8) 동점. 3회전 경기가 치열한데 과연 3회전 경기에서는 어느 선수가 이기겠는지. 반공격으로 점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 대 8 김금용 선수가 한 점 앞섰습니다. (9 대 9) 동점.
예, 하리모토 선수의 공 바깥됐습니다. 다시 동점. 이제부터는 두 알을 먼저 올린 선수가 이기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그 선수들의 그 심리적 압박에서는 어떤 그 작용이 있습니까? 네. 이럴 때 그 선수의 심리적인 능력, 그리고 변화무쌍한 전술, 네. 그리고 자기 고유 박자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능력을 소유했는가에 따라 승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바깥됐습니다. 치열하게 진행된 3회전 경기에서는 우리나라의 김구명 선수가 12대 1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회전 종합 점수 2대 1입니다. (2024년) 아시아 탁구 선수권대 그 사이트 인기 검색어는 여자 단식 결승 김금영, 조선 정신력, 체육 정신 이런 말이 가장 그 많은 검색어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세계 순위에서도 그 큰 파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이제 김금영 선수는 아마 세계 순위에서도 높은 자리를 그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전 경기입니다. 이 사회전 경기가 두 선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회전이 아닙니까? 네. 네, 이번에 외국 통신들은 우리나라 탁구 선수단을 신비한 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비한 군단이 김금영 아시아 탁구 선수권대 여자 단식 1등 이와 같은 기사들이 사이트에 대단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 탁구가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이대2 동점된 가운데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한 점 올리는 김금영 선수였습니다. 3대2. 하리모토 선수의 표정을 보면 상당히 그 긴장해 하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경기 운영 방식을 볼 때 앞선 회전, 다시 말하면 3회전과 같은 그런 방식을 지금 홈프지지 않고 있는데 기어이 자기 강한 공격력을 시위해서 금영 선수를 돌파해버리는 그런 기세가 확연합니다. 사회전 경기가 아주 치열합니다. 시작부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타격이 아니었습니까? 네, 아마 방어적인 그런 자세에서 이와 같은 반공격으로 나오리라고는 아마 네. 그는 상상 못했을 겁니다.
최너키는 김금용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5대 3이다) 앞서 1회전 경기에서는 일본의 하리모토 선수가 11대 6으로 이겼고 2회전 경기에서는 우리나라의 김금용 선수가 반대로 11대 6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3회전 경기에서는 12대 10으로 역시 우리나라의 김금용 선수가 이겨서 종합점수 2대 1이 된 가운데 4회전 경기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7대 4) 연속 점수를 올리고 있는 김금용. (1분간의) 타임아웃을 통해서 하리모토가 어떤 그 전술적인 변화를 보이겠는지 김금용 선수도 이에 대처할 준비를 예견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계속되겠습니다. 먼저 점수를 올리는 김금용 선수 8대 4가 됐습니다. 넉점 차이. 네. 공이 아쉽게도 바깥됐습니다. 하리모토 선수가 매우 초조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네. 아주 대담한 네. 공격이었습니다. 경기 점수는 9대 5가 됐습니다. 특수고문은 그 자기 기본 기재 성능으로 해서 네.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금용 선수는 이것을 공격 무기로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네. 상대편 선수들이 대단히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금용 선수가 마지막 점수에 이르렀습니다. 10대 6. 마지막 하나를 남겨두고 뒤늦게 하는 김금용 선수입니다.
네,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 결승 경기에서는 회전 종합 점수 3대 1로 우리나라의 김구명 선수가 일본의 하리모토 선수를 타승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의 김구명 선수는 2024년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 여자 단식 경기에서 영예의 1등을 쟁취하고 우승컵과 금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 중에서 우리나라의 김구명 선수와 일본의 하리모토 선수 사이에 진행된 여자 단식 결승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